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감이 남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 상대방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선을 넘는 사람들의 말버릇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묘한 스트레스를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런 말들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대표적인 말버릇의 패턴을 알아보고 각각의 숨어있는 심리적 배경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처 방법들을 함께 배워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상황 설정과 공감대 형성. 첫 번째로 살펴볼 말버릇은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입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직설적이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을 한 후에 여러분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돌아오는 대답이죠.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동료가 여러분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이전 머리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답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정말 솔직한 것이 좋은 건가?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심리적 배경 분석.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정당화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감정이나 불만을 솔직함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서 정당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이라면 상대방의 감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빠뜨리고 있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라포르 침해라는 현상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라포르란 상호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소통에서는 이 라포르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균형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지는 고려하지 않는 거죠. 실생활 대처법.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고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이 조금 직설적으로 들려서 마음이 불편해. 나도 존중받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하는 거죠.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분 나빠라고 하기보다는 그 말이 직설적으로 들려서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함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존중받고 싶어라는 표현처럼요. 이렇게 대응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인식하게 되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상황 이해하기. 두 번째 말버릇은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입니다. 이 말 정말 자주 듣게 되죠?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나 문제 상황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문제를 상담하면 내가 너라면 그냥 바로 상사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야.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조언을 해주려는 좋은 마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후의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왠지 내 상황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우유부단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기. 이런 말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살펴보면 주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상황, 성격,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죠. 두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 과시 심리입니다. 조언을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이 더 현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입니다. 물론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의 조언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판단력이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도움이라면 상대방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어야 하죠. 현명한 대응 전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 선택의 주체성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나는 나대로 결정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조언 자체를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 계속해서 자신의 방식을 강요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내 방법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선의는 인정하면서도 내 상황과 선택에 대한 주도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조언보다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이니까요. 이 정도는 다 참으면서 살아. 일상 속 흔한 상황들. 세 번째로 살펴볼 말버릇은 이 정도는 다 참으면서 살아입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혹은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털어놓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죠. 상사가 너무 무례하게 대해서 힘들어라고 하면 그런 상사 어디든 있어. 이 정도는 다 참으면서 살아라고 말하거나 요즘 너무 피곤해서 몸이 안 따라가라고 하면 다들 그렇게 살아. 나도 마찬가지야라고 대답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내 고통이나 어려움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는 느낌, 그리고 내가 너무 예민하거나 나약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이런 반응의 심리적 메커니즘. 이런 반응 뒤에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어기제의 일종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사회적 비교와 정상화 오류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적 비교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다들 그래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정상화 오류는 어떤 문제적인 상황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인지적 오류입니다. 실제로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데도 원래 그런 거야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반응이 진정한 공감이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하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핵심은 내 감정과 경험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도 존중해줬으면 해라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어려움은 나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야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내 어려움을 축소하려고 할 때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맞아,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라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아니야, 이건 내게는 진짜 힘든 일이야 라고 확실히 하는 거죠. 만약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그 사람과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고민이나 어려움을 털어놓기보다는 좀 더 가벼운 일상 대화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힘든데? 상황의 구체적 이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버릇은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힘든데? 입니다. 이 말은 특히 상처가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어려움이나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마치 그것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듯한 반응을 받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요즘 정말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힘든데?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건강하기도 하고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이 검열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내가 고민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더 속상한 것은 용기 내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더 위축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동기 분석.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주로 두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회피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고통에 직면하면 자신도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피하고 싶어서 그 고통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어적 청취입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게 되고 만약 자신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면 상대방의 고민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반응은 때로는 감정적 경쟁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내가 더 힘들어라는 식으로 고통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감정적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부정하는 행동 패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점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대부분 자신만의 상처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효과적인 대처와 소통 방법.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내 입장에서도 어렵고 중요한 거야. 이해해주면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고민을 평가절하하려고 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평가나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다면 다른 얘기 하자라고 말하며 주제를 전환하는 거예요. 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을 받았다고 해서 내 감정이나 경험이 정말로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고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고민이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종합정리 및 실생활 적용 가이드. 패턴 인식의 중요성. 지금까지 4가지 대표적인 말버릇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정도는 다 참으면서 살아. 그래서 넌 뭐가 그렇게 힘든데? 이 모든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관심이나 조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을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자책하는 대신 이 사람이 선을 넘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일상 속 실천 방법. 그럼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왜 이런 기분이 들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은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느껴. 내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의 기본입니다. 셋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배우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 선택하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넷째, 지지적인 관계를 구별하고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세요. 마음가짐과 장기적 관점.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을 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자신만의 상처나 한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그들의 방식에 맞춰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4가지 말버릇과 그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지식과 기술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더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